내가 저 사람이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이 좋대. 그럼 제가 좋은 놈이야?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듣는 사람은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덕을 해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제가 아는 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성봉.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인간관계가 힘드시나요? 어떤 놈이 좋은 놈인지, 어떤 놈이 나쁜 놈인지 구분이 잘 안 간다. 그래서 누구랑 관계를 맺고 누구랑 관계를 끊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고민이다. 그것이 더 심해서 우울하다.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 사실 우리 삶은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끊는 것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껴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거기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게 그냥 우리 인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관계를 맺는 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관계를 끊는 것은 잘 하지 못해요. 관계를 끊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쁜 놈과의 관계를 끊어야지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저 사람이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판별해 내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평생을 두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학교 공부해서 성적 잘 나와서 뭐 시험에 붙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뭐 박사가 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런 공부가 아니라요. 어떤 공부를 해요? 사람을 보는 통찰력을 키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인. 자,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나 혼자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상대가 있어요.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자, 사업을 해요. 누구랑 사업을 할 것인가. 친구. 누구랑 친구를 할 것인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누구와 함께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이 화두예요. 그런 질문을 먼저 던지고요. 그러면은 그 누구를 찾아내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좋은 사람을 찾아내면 나는 행복하지만 내가 나쁜 놈을 찾아내면 나는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동사하는 거죠, 동사. 근데 그러면 지인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예, 혼자 벽을 보고 수양한다고 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벽면 수양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뭘 공부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게 뭐냐? 바로 논어입니다. 그래서 논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사람을 보는 기준을 세우는 거, 그게 논어가 해주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잣대를 만드는 거, 그게 제가 강조하는 아류 논어인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는 자로편입니다. 자, 자공이란 제자가 나와요. 자공은 공자의 제자 중에 굉장히 수준이 높은 제자입니다. 자공이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 향인, 마을 사람들이 개호지, 개는 모두잖아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하여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다 저 사람을 좋아하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공자가 말하기를요. 자왈 미가야.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예요. 굉장히 좀 강한 의미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자공이 또 물어봐요. 그러면 반대로 마을 사람들이 개오지. 마을 사람 모두가 누군가를 싫어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가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공자가 또 뭐래요? 미가야. 그렇지 않다. 강한 어조예요? 그렇지 않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의문이,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 돼요. 매사문. 지금 이 논어가 되게 중요한 게요. 자공이 문하잖아요. 문. 이걸 할 줄 아셔야 돼요. 이 질문은요. 자공이 만든 질문이에요. 왜? 자기가 평소에 의심이 들었던 것, 의문이 들었던 것을 질문으로 만들어서 스승님이 공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논어를 보면요. 여러 제자들이 나오지만 각자 질문이 다르고요. 그 똑같은 질문을 해도요. 공자는 다르게 답을 해줘요. 왜? 상대방의 수준에 맞게 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공은 뛰어난 제자야. 그러니까 자공은 뛰어나게 답을 해줘요. 근데 그렇지 못한 제자, 예를 들어서 번지와 같이 약간 떨어지는 제자, 좀 머리가 딸려. 그럼 어떻게 해요? 걔 수준에 맞게 더 낮춰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대신 더 자세하게. 왜? 얘가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곡진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요. 사실 번지와 같이 좀 떨어지는 제자가 더 좋아요. 왜냐면 우리랑 수준이, 물론 그분도 우리보다 수준이 높겠지만 번지가 질문을 하면 공자가 곡진하게 대답을 해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 근데 자공이나 증자가 거의 수제자잖아요.
그러면은 증자와 같은 수제자가 물어보면 안 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공자는요, 얘는 수준이 높으니까 얘에 맞게 대답을 해줘. 그러면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요, 아, 이게 무슨 선문선답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지와 같이 그런 제자가 묻는 수준이 낮은 질문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논어가 굉장히 되게 정교하게 쓰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문장 하나하나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498개의 문장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점. 그게 굉장히 묘미인데요. 한번 계속 볼게요. 그럼 공자가 말하는 게 뭐냐? 지금 자공이 묻고 있는 거 뭐냐면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내가 저 사람이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스승님처럼, 공자님처럼 통찰력이 있다면, 지인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면 내가 그냥 스스로 보면 돼요. 근데 나 그렇지가 못해. 그러면은 다른 걸 보고 상대방을 평가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이 좋대. 그럼 제가 좋은 놈이야?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도 됩니까? 그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라고 자공이 물어보는 거예요, 공자한테. 근데 공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를 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how. 논어는요, how를 알려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죠. 자, 볼게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불려는 뭐예요? 뭐뭐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낫다. 네가 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 말을 대로 해. 그 말이에요. 향인, 그러니까 마을에요. 선자가 있어요. 이 선자는요,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돼. 그 정도는 못 보면요, 사실 안 됩니다, 여러분. 곤란해요. 세상 살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래서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 선자예요. 그 선자가 좋아하고, 그리고 기불선자.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쟤는 나쁜 놈이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자와 불선자 정도는 내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의 지인의 능력은 있어야 돼요. 거의 1단계 수준인 건데 그 정도는 있어야지 가능해요. 더 심도 있는 통찰이.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 이 뒤에가 말이 많이 생략되어 있는 건데요. 그런 사람은 뭘까요?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 좋아하고 누가 봐도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1번하고요 2번이 겹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선자가 미워하고 불선자가 좋아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게 바로 나쁜 놈이다. 그 놈은 나쁜 놈이야.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통찰력이 뛰어나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첫 번째. 근데 내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돼. 그럼 두 번째 차선책으로라도 가야 되는데 차선책이 뭐예요? 선자.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 좋아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 미워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반대로 선자가 미워하고 불선자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든 사람, 마을의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믿으면 안 돼요. 그런 평판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은 뭐다? 위선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위선에 대한 경계를 말하는 거죠. 위선을 경계해라. 이걸 이제 공자는요, 문과 달이라고 하는데요. 문은 뭐냐면요. 소문이에요, 소문. 평판. 아, 저 사람 좋대. 그런 평판을 듣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 달은 뭐냐면요. 소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그 사람이 어떤지 내가 보는 거예요. 근데 나의 통찰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뭘로 보완해라? 저 사람을 누가 좋아하는지, 누가 싫어하는지를 보고 보완하라는 거예요. 휩쓸리지 말아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공자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요. 향원은 덕을 해치는 자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듣는 사람은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덕을 해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사이비인 거죠. 사이비일 가능성이 커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건 주의가 하는 말인데요. 겉으로는 근후한 것 같으면서도 시류에 동화하며 더러운 세상에 영합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이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동네 사람들은 마땅히 공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 또한 각기 부류에 따라 스스로가 좋아하고 미워한다. 이 때문에 선한 자가 좋아하고 악한 자가 미워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구차하게 영합하는 행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차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좋아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 없어요. 소강호란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영어충의 스승이 악불군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진짜 빌런이잖아요. 영어충은 자기 스승님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악의 축이 그 스승이었잖아요. 악불군. 근데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요. 겉으로는요 굉장히 인자하고 자상하고 뭐 덕을 베푸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협객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음흉하게 숨기고 영악하게 행동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교묘하게 사람들을 숨겨. 왜 숨기냐면 내 속에 있는 그 악을 감추기 위해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숨기는 거예요.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래야지 그 악을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사례를 한번 볼까요? 제가 잘 아는 분은 아니지만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요 논어를 통해서요 사람을 보는 그 잣대를 세우고요 그걸로 지금 현실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기 위해서 논어를 하는 거거든요. 뭐 마음처럼 하는 책이 아니에요. 논어는. 굉장한 실용서적이에요. 자, 제가 아는 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분입니다. 최성봉이란 분이고요. 자, 이분이요 후원금으로 접대부 수백만 원 팁을 줬대요. 월 술값은 3천만 원이라고 하네요. 이분 아시나요? 저는 솔직히 기사가 나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가수시래요, 가수. 가짜 암투병 의혹이 제기되셨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한번 보시죠. 자, 거짓 암투병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수 최성봉이 직접 후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팬카페에 먼저 무리를 일으키고 상심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소중한 후원금 돌려달라고 해주시는 회원님에게는 당연히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암투병을 거짓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돈을 벌기 위해서?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후원금을 돌려줘야지 돌려달라고 하는 회원님에게는 돌려주겠다. 그럼 돌려달라고 안 하면은 그냥 내가 먹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돈에 대한 욕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최성봉은 그렇지만 죄송하게도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65,480원이라며 어떻게든 마련해 후원금 드리고 떠나겠다.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그렇구나. 이분이 후원금 받은 게 얼마죠? 얼마지? 그게 알고 싶은데요? 얼마를 모금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분이요. 최근에 앨범 제작비 1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게 됐다. 10억을 마련한 건 아니겠죠, 설마? 도대체 얼마를 썼지? 아무튼 이분 수중에 있는 돈은요. 65,480원이래요. 네. 그래서 못 준다는 거죠. 기다려라. 전형적으로 거액의 돈을 사기친 경우에 많이 이렇게 하죠. 미안해. 근데 나 지금 돈이 없으니까 기다리면 내가 줄게. 갚을게. 뭐 그런. 해당 글을 본 팬들은 암투병 거짓 의혹의 진위를 물었지만 최성봉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유튜버에 의해서 밝혀졌는데요. 거짓 암투병이라는 게 이분이 입고 있는 환자복이 여기 사진에 잠깐 나오는데요. 환자복 역시 대학병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지난 추석 한 여성 팬에게 당일 만남을 제안한 일 역시 있다고 주장했으며 최성봉과 통화 내용 역시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암 환자인 최성봉은 술과 담배를 하고 있다고 해 논란이 커졌다. 아니 암 환자가 할 수는 있는데 자 최성봉은 암투병 진단서를 공개해 앞서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12일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영상을 진행, 의혹 제기 후 악플로 인해 힘들었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해 충격을 줬다. 현장에는 119 구조대가 출동하며 상황이 수습됐다.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도 하셨네요. 이날 밤 이진호는 다시 한번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최성봉에게 주어진 후원금이 대부분 유흥비로 쓰였다며 그가 후원금을 반환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소에 한번 갈 때마다 수백만 원에 이르는 팁을 접대 여성에게 줬을 정도라고 한다. 유흥업소에서 꽤 큰 손으로 유명했다. 언주역 인근이라네요. 지인들에 따르면 최성봉 본인은 한 달 술값으로 3천만 원 이상 썼다고 말하고 다녔다.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이 그렇게 쓰였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는 지금 대장암에 걸렸어. 근데 나는 가수야.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후원해 주세요. 그래서 후원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았어요. 근데 어디 쓴 거예요? 술값. 여자 만나고 술값에 썼다는 거죠. 이 최성봉이란 분은요. 2011년 방송된 TVN 오디션 프로그램 코리아 가탤런트 시즌1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한국의 폴포츠라 불리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 5월 건강검진을 통해서 대장암 3기와 전립선암, 갑상선 저하증, 암투병 중이라고 전했다.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 그러네요. 이 얼마를 모금하셨지?
어때요, 여러분? 이런 분이라면 어떨까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스토리. 불우하게 살았어. 근데 내가 그것을 딛고서 지금은 나의 꿈을 찾았어.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감동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후원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최성봉 씨는 어떤 경우에요? 아까 공자의 말에 의하면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개호지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위선자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 경계하란 말은 뭐예요? 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아, 내가 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감동했어. 그래서 저 사람을 좋아해. 아니면 저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해야지. 만약에 최성봉 씨랑 같이 일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그냥 후원한 거예요. 돈? 내가 여유가 있는 만큼 후원했어. 그러면은 그 돈을 날린 셈이 된 거죠. 그걸로 끝나지만, 피해가 그걸로 끝나지만, 만약에 최성봉 같은 사람과 내가 같이 일을 한다? 아니면 결혼을 한다? 관계를 맺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공부예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류 논어를 사람을 알아보는 통찰력을 키우는 데는 논어만한 게 없다. 특히 아류 논어를 하시면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아류 논어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인생의 파도에서 밑바닥으로 곤두박치신 분들, 인간관계에서 배신당하고 상처 입으신 분들, 어둠의 터널에 갇혀 헤매고 계신 분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류 논어가 여러분의 등불이 되어줄 겁니다. 이제 믿을 것은 나 자신과 아류 논어 뿐입니다. 인생의 비책 아류 논어는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의 달인 아는 변호사가 직접 수기로 정리한 서브노트. 자, 이거고요. 코시국에 집에서 혼자 나를 치유하고 단련하는 시간이 필요한 모든 분들, 헤매지 말고 그냥 아류 논어를 하십시오. 옹고이 지신, 죽어있는 옛것에 온기를 불어넣어 새것으로 만든 아류 논어. 죽은 논어가 아닌 살아있는 논어. 아류 논어가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인생의 파도에서 밑바닥으로 곤두박치신 분들, 인생의 파도에서 밑바닥으로 곤두박치신 분들, 인생의 파도에서 밑바닥으로 곤두박치신 분, 아씨, 드럽게 안 돼. 영호충의 스승님이 영호충의 스승이 뭐더라? 오 마이 갓.